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이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데일리 건강 함께할까요? 예로부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눈을 오장육부와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력은 평생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린이들의 난시와 근시, 원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눈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이 난시나 원시, 근시를 다룬다는 게 저는 좀 낯설거든요. 어떤가요, 원장님? 네, 시력이 안 좋은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보는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시력을 한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보는 힘이잖아요. 네. 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난시, 근시, 원시, 사시와 같은 증상이 나오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는 힘이 왜 약한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시력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을 치료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냥 안경을 쓰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 딱히 다른 치료를 받지 않잖아요. 하지만 시력 역시도 적정한 치료가 필요하다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이 습관적으로 당연시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앞서 제가 시력이 안 좋은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보는 힘이 약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어떠한 원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습관과 환경입니다. 그리고 습관과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한의학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치료하는 것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을 통해서 보는 힘을 키워서 우리 아이들의 시력까지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난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난시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네, 난시는요. 이걸 한자 그대로 보면은 어지럽게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예,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지나친 경쟁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눈을 혹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네네. 요즘에는 난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어린이의 난시는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근시나 원시 등과 함께 있는 것이 많고 시력을 향상시키는데 방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지나친 경쟁이랑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대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길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요. 이 소아 난시의 발생 원인 뭘까요? 네. 난시의 대부분은 각막이나 수정체가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하는 정난시입니다. 네네. 간혹 외상 등으로 각막이 요철과 같이 변해버린 부정난시도 있고요. 예, 정난시는 자동차 앞유리에 불량 썬팅지를 붙였을 때 사물이 굴곡져 보이는 현상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경우는 안구 자체의 모양이 일그러져서 상위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난시의 경우에 선천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치료를 해보면 상황에 따라서 수치가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생각해보면 선천적이기보다는 몸이 컨디션이 더 많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지럽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난시는 아니잖아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난시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난시는 시력 검사를 통해서 일단 알 수 있고요. 네. 난시가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는 시력 자가 진단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고 이 그림을 5초간 바라보고 계시면은요, 난시인 경우에는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 난시예요. 이게 어른한테도 통용이 되는 방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이가 난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오후가 되면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낮보다 밤에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나 글씨를 볼 때 글씨 옆에 얼룩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더 잘 보이거나 사물의 테두리나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며 눈을 찡그리고 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해당이 된다면 난시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이는 아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제가 난시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되네요. 예. 자, 그러면요, 이 난시 극복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난시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흘겨보기와 안구 마사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눈을 흘기면 혼나곤 했었지만, 뒤통수 맞죠? 예, 그렇죠. 네. 난시를 개선하려면 흘겨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쪽으로 흘긴 상태에서 30초 이상 버티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하 좌우로 번갈아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안구 마사지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알을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그시 쓸어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평소에 좀 마사지도 자주 해주시고 홀겨보기를 좀 자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시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력 문제가 바로 근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시는 정확히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근시는 가까울 근 볼시, 말 그대로 가까운 곳이 더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공부를 해야 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이건 여간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근시는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 성장기 아이들은 특히나 성장이 진행될수록 근시가 점점 심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시력 개선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시를 치료하면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일단 더 이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근시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해서 좀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 근시 개선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예, 근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근시가 유전이라면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근시의 비율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1970년대에는 한반에 안경을 쓴 어린이들이 2~3명에 불과했습니다. 맞아. 제가 70년대 생 아니죠. 예. 꽤 적었죠. 예.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안경을 쓴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시가 10년 전에 비해서 2.3배나 늘어났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고요. 2.3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근시가 많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시가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요. 가족 간의 습관과 환경을 공유해서입니다. 예,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습관을 닮을 수밖에 없죠. 생활 습관, 또 먹는 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과 수면 습관 등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님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 눈이 나빠질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눈이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는 치료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근시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까요? 네, 한의원에서는 원인에 따른 한약요법, 체질에 따른 음식요법, 침구요법과 눈요법, 눈운동요법, 자세 교정 등으로 치료가 합니다. 그럼 혹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시 치료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햇볕입니다. 햇볕이요? 예. 태양은 시력의 자양분이 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완전한 시력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시기에는 마치 나무에 물을 주듯 적당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통해서 자외선과 가시광선 등을 적절히 공급받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기혈 순환이 잘 되면서 시력이 보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서 시력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구체적인 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햇볕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네. 눈을 감고 해가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그 상태에서 양 손가락으로 눈을 지그시 눌러주고 쓸어주고 합니다. 이렇게 1분 정도 한 이후에 네. 다시 그늘로 들어와서 눈을 세게 감고 뜨고 하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면 시력이 예전보다 건강하고 탄탄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나가서 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공놀이입니다. 공놀이요. 네. 그 공을 가지고 놀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근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을 집중하다 보면 뇌와 눈과의 교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력이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경직된 교감신경이 풀어지고 또 뇌파도 편해지죠. 비타민 D도 듬뿍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비싼 영양제를 먹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가셔서 뭐 햇빛도 쐬고 같이 공놀이 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 속 근시 예방법을 알아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책을 볼 때는 되도록이면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책과 눈 사이가 최소 30cm 이상 되게 합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다가도 자주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요. 너무 작은 글씨나 선명하지 못한 글씨는 오래 보지 않습니다. TV는 최소 2.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도록 하며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합니다. 비타민 A와 C, 칼슘, 칼륨, 오메가3 등 눈이 좋아질 수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설탕을 줄이고 편식을 하지 않으며 잠을 충분히 잡니다. 네. 그리고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요. 예.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시 살펴볼게요. 이 원시는 난시와 근시에 비해서 조금 낯설거든요. 네. 어떤 증상을 원시라고 하죠? 예. 원시는 가까운 곳보다 먼 곳이 더 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안구 전후의 길이가 짧아서 오는 축성 원시와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빛을 굴절하는 힘이 약해서 발생하는 굴절성 원시가 있는데요. 원시의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이 저하되고 약시와 뇌사시와 같은 증상도 함께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근시보다는 치료 효과가 빠른 편입니다. 예.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의 원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아이가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네. 눈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눈이 충혈되거나, 또 눈물이 많이 나온다면은 원시를 일단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생후 2달 정도가 되면 엄마와 눈 맞춤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100일 정도가 되면은 그 딸랑이를 눈앞에서 흔들면 네네. 그 따라보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 아이가 원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치료잖아요. 네. 한방에서는 원시를 어떻게 치료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원시는요. 네. 그 원인에 따른 한약요법, 또 체질에 따른 음식요법, 뭐 침구요법과 눈운동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 원시의 경우에는 바른 생활 자세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요? 네. 원시 어린이들이 앉는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대부분이 허리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으며 어. 머리는 앞으로 나와 있고 턱은 이렇게 위로 들고 있어요. 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고 싶어도 이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는 근육인 척추 기립근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 원시를 개선하는 치료를 할 때는 바른 척추를 만들어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바른 척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벽에 목부터 등과 허리까지 척추의 모든 부위를 최대한 밀착한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네. 하루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다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바른 척추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시 교정은 바른 척추 운동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척추가 시력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자세 꼭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의 시력 교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어떤 걸까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안쓰럽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죠. 예. 네. 예. 눈이 나쁜 것은 유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너도 나도 안경을 쓰니 내 아이에게도 안경을 씌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지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바른 습관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안경을 쓰는 고통 없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좋아지면요, 집중력이 강해지고 성장이 잘 되고 체형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 건강한 시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눈에 좋은 건강한 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 그 조그만 얼굴에 큰 안경을 써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후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지만 분명 그에 맞게 치료를 해주신다면 분명히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의학과 함께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